갈등과 선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크고 작은 갈등 상황은 우리 삶에서 단 하루도 피해갈 수 없을 듯합니다. A를 선택하자니 B가 걸리고 B를 선택하자니 A가 걸리는 식이 반복되면서 그 어떤 것도 선택하지 못하는 괴로움 속에 놓일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고민의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불면증이나 두통은 물론이고 심하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환자분들 사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직장 5년 차인 한 남성 A씨는 만성 두통 때문에 내원했습니다. 벌써 5개월째로 이유 없이 머리가 아프고 진통제를 써도 그때뿐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단순한 서류를 읽어도 이상하게 그 내용이 머릿속에 명쾌하게 들어오질 않습니다. 평소에 전혀 하지 않던 단순 실수들도 너무 자주 하게 되면서 상사에게 꾸지람을 듣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게다가 내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느낌까지 든다고 합니다. 5개월여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무렵 A씨는 아는 선배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겠죠. 그대로 있는 게 좋을지 옮기는 게 좋을지. 그런데 벌써 몇 개월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옮기자 생각하니까 그나마 지금 직장이 안정적인데 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 그대로 있자라고 생각하니까 현 직장은 미래의 비전이 크게 없어 보이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선배를 만나서 두 회사의 장단점이나 비전, 급여나 업무 적성 등 여러 가지를 심사숙고했지만 아직 결론을 못 내렸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건 많은 정신 에너지를 소진시킵니다. 그 결과가 두통으로 이어진 것이고, 이런 현실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무의식이 현 직장에서 집중력 저하나 또는 내가 아닌 것 같은 이인감으로까지 나타난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볼까요? 불면증과 우울증, 불안장애까지 겹친 30대 여성입니다. 최근 갈등 내용이 무엇인가 들어보니 B씨는 직장 내 커리어와 관련된 걱정이었습니다. B씨는 몸이 안 좋아서 노동 강도가 심하지 않은 현재 부서에서 2년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서에서 너무 오래 있으면 승진도 힘들고 경력에도 불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경력에 유리한 부서로 옮기고 싶은데 문제는 그 부서는 일이 너무 많고 직장 상사도 굉장히 공격적이라는 거죠. 자신이 부서를 옮긴다 생각하니까 그 상사랑 마주할 생각에 미리 겁이 나서 불안해지죠. 그렇다고 현 부서에 있자 생각하니까 자기 커리어 때문에 우울해지는 겁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에는 너무 힘들죠. 두 사람 모두 답이 안 나오는 고민만 계속 하면서 진을 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충분히 고민할 만한 일이죠. 삶의 중요한 기로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 중요한 문제이니만큼 한 달도 좋고 1년도 좋고 계속 고민만 하고 있을까요? 그게 현명한 태도일까요? 두 사람 모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결과가 무엇인가요?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다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런 좋은 일 때문에 A씨는 오히려 자신에게 불행이 닥친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현명한 선택은커녕 정신이 피폐해지고 몸만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바로 선택을 계속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문제라서 더욱 어렵다 여겨질수록 현명한 선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동전 던지기를 하는 겁니다. 앞면이 나오면 A, 뒷면이 나오면 B로 한다. 이렇게 마음을 딱 경건하게 가지고 그냥 동전을 던져서 그에 맞게 선택해버리면 됩니다. 혹자는 아니 무슨 상담이 이래, 남의 인생 남의 이야기라고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자는 또 뭐야 인생을 대충 아무렇게나 살라는 건가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인생을 대충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한 기간 심사숙고를 했는데도 선뜻 어느 한쪽으로 결정이 안 돼서 너무 고민인 경우에는
차라리 동전을 던져서 결정하는 것이 정신의학적으로도 매우 합리적이며 타당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을 이리저리 여러 각도에서 고민을 했는데도 또렷한 답이 안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고민했더니 이익이 60대 40으로 나왔다면 우리는 쉽게 40을 포기하고 60을 선택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20만큼 이익이 더 큰 쪽으로 잘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을 고민해봐도 답이 잘 안 나온다 하는 경우는 어느 한쪽으로 확 기울지가 않았다는 의미겠죠. 즉 50대 50이거나 51대 49 이런 식이겠죠. 그리고 다시 생각하면 51대 49가 49대 51이 되는 식이죠. 그래서 어느 한쪽이 나한테 더 유리한 선택인지를 잘 판단이 안 서는 겁니다. 각각의 이익과 불이익의 크기가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의미죠. 여기서는 더 고민해봐야 더 좋은 답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생길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위험의 내용과 정도까지도 이미 다 생각해 보았고 잘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때는 어느 쪽을 선택할까 아무리 더 긴 시간과 추가 정보를 갖는다고 해도 미래에 벌어질 일들이기에 확률적으로만 추측될 뿐이지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즉, 돌다리는 이미 충분히 두들겨 볼 만큼 두들겨 보았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돌다리를 더 두들긴다고 해서 내게 더 좋은 선택이 오기보다는 오히려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두 환자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우울이나 불안만 초래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큰 고민이 내게 주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쪽을 가벼운 마음으로 선택해도 장단점은 비슷한 경우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 갈등하고 긴장한다는 것은 이런저런 계산을 다 해보고 속칭 짱구를 다 굴려봤는데도 대부분은 50대 50이거나 51대 49 이런 식일 때라는 겁니다. 이는 앞으로 주어질 미래 변수에 의해서 결정될 일이지 지금 당장 어느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결정적이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동전을 던지는 게 현명한 거죠. 이는 바둑을 둘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바둑을 두기 전에 흑이냐 백이냐 어느 돌을 선택할 것인가 결정해야죠.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수개월을 고민하는 게 과연 신중한 걸까요? 아니면 우유부단한 걸까요? 흑이든 백이든 대세에는 지장 없다는 겁니다. 돌가리기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바둑 한 돌 한 돌을 어떻게 열심히 잘 두느냐에 달린 문제겠죠. 그래서 동전을 던져서 결정한다는 것은 결코 인생을 가볍게 너무 무책임하게 살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예상할 수 있는 단점들도 돌다리를 두들기듯이 충분히 보았기 때문에 정작 예상치 못한 큰 어려움이 도래되는 경우는 잘 생기지 않습니다. 대신 빨리 선택하고 그 다음 할 일을 빨리 찾아야 내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전개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B씨 같은 경우는 새로 부서로 옮기자면 교육 이수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빨리 이수하면 되죠. A씨는 남기로 결정이 됐으면 어떻게든 현 직장에서 빨리 더 실적을 올릴까 궁리하고 또 만약에 떠나는 쪽으로 동전이 나왔으면 새로 옮기는 직장에서 요구되는 업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키워놓을 구체적 방법들을 빨리 강구해야 합니다. 이래야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한 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죠. 안 그러면 불안에 사로잡혀서 결국 우울해지고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결과만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황망하고 후회스러운 사건 사고가 터지는 것은 과연 어떤 경우일까요? 바로 방심할 때 터집니다. 평소 계속 갈등하고 고민하던 상황에서는 오히려 일을 저질러 놓고 보면 크게 후회할 만한 일은 잘 안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내가 양쪽을 다 돌다리 두들기듯이 점검을 한 갈등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생기더라도 이미 예상했던 어려움이기에 감당할 만하죠. 큰 허물이나
과오를 만날 경우는 오히려 적습니다. 그러나 이런 갈등이나 고민 없이 이건 확실하다 싶은 상황에서 선뜻 아무런 의심도 해보지 않고 결정한 내용들에서 큰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비유컨대 우리가 언제 돈을 떼이고 땅을 치고 후회를 할까요? 우리가 언제 사람 때문에 화병을 얻고 분노하게 될까요? 바로 믿었던 사람, 확실하다 싶어서 의심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오히려 의심이 가고 조금 불확실하다 했던 경우에는 큰 돈을 떼이거나 크게 낙담할 상황은 덜 생깁니다. 평소에 내 가치관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당연히 그래야지.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확실하다 싶었던 가치 기준에서 선택한 것들이 꼭 보면 탈이 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평소에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것들은 정작 그냥 내가 내 자신이나 내 결정을 믿어주고 대범하게 밀어붙여도 되더라는 겁니다. 갈등되면 그냥 동전을 던져버려도 된다는 거죠. 반대로 평소 내가 확신하고 있던 부분은 항상 더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내 부모가 자꾸 의심하라고 했던 것들, 그래서 선뜻 결정을 못 내리고 불안했던 내용은 이제 성인이 된 뒤에는 그냥 믿고 던져도 됩니다. 그냥 던지는 듯 싶지만 이런 내용들은 이미 내가 다 습관적으로 수없이 계산하고 고민한 내용이기 때문이죠. A씨의 마음에는 조금이라도 리스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고가 강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가정을 안정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강박적 부담이 강했기 때문이죠. 바로 이 사고가 의심하고 고민해봐야 할 대상인 겁니다. 이 사고는 자신의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좀 무능하고 어머니가 대신 가정경제를 책임지는 환경에서 성장한 컴플렉스입니다. 어머니가 힘들 때마다 아들인 A씨를 앉혀놓고 강조한 내용인 거죠. 이를 A씨는 항상 당연하고 확실한, 믿어 의심치 않는 가치로 지니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어머니의 가치관일 뿐 이게 보편타당한 것일까라는 의심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이걸 의심하지 못하면 A씨에게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늘 불안하고 오히려 갈등만 될 뿐 기회를 붙잡아 더 큰 도전을 하기는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B씨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은 계속 노력하고 위로 올라가야만 한다는 가치관이 강합니다. 만약 승진이 좀 늦게 되면 큰일 나는 걸까요? 자신이 승진을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물어봤더니 크게 위험한 일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왜 자꾸 커리어부터 생각하고 무조건 위로 더 올라가야 한다고 여기는 걸까요? 바로 어머니의 훈육 가치관입니다. 타이거맘처럼 90점을 받으면 잘했다 칭찬하기보다는 왜 95점, 100점은 못 받았냐며 더 다그치는 식이죠. 하지만 과연 꼭 그렇게 살아야 행복해지는 걸까요? 아프면 좀 쉬어가면 안 되는 걸까요? 이처럼 자신이 지금껏 살면서 강하게 꼭 그래야만 한다 싶었던 B씨의 내면 가치들을 진짜 의심해 봐야 하는 겁니다. 이런 의심을 할 기회가 없이 부모가 심어준 가치관으로 일방통행을 해오다 어느 시점에서 갈등을 겪게 되면은 기존 방식만으로는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내 부모가 주입한 치우친 가치관이자 과거의 내가 살아남고 적응하기 위해서 가졌던 가치들에 불과하기에 지금의 전혀 다른 난관을 극복하는 데는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는 거죠. 내가 무너뜨리고 의심해야 할 가치와 내가 나를 믿고 맡겨주고 쉽게 받아들여야 할 가치를 구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관점에서 정반대로 가져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 별다른 갈등이나 의심 없이 당연히 하던 생각과 행동 속에 진짜 의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반면 늘 조심되고 갈등되고 긴장되던 것들은 의외로 나쁜 습관이 아닙니다. 차라리 자신을 믿고 조금은 편하고 쉽게 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의심할 것과 신뢰할 것의 차이입니다. 이상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리기였습니다.